안녕하세요, 주우참치입니다. 요즘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다들 일교차가 심해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00만 국민주의 추락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전 현재 국내 주식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장 5년을 하면서 17만원을 벌었습니다. 마지막 손절이 뼈아프긴 한데 결국 벌어뒀던 것을 전부 토해내고 본전에 나왔던 것이죠.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국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루하루 매일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내려가는 삼성전자를 누군가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누군가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평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주말이 찾아왔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됐네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도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닉스와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한번 1년으로 봐볼까요? 정말 처참합니다. 어쩌다가 한국의 대표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이런 처참한 몰골이 됐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3월 기사 중 발췌해온 것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 때만 해도 삼성전자 목표가가 9만원을 넘어서 10만 전자 간다 환호성을 부르던 때입니다. 결국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오랜 하락을 끝으로 가격이 반등하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 현황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업이 60조를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네요. 19년, 20년 잠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었던 삼성전자에게 23년 실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락이 시작되고 손익이 악화되면서 DS 부분 실적이 마이너스 15조를 찍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하락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운드리 쪽 영업 손실이 커졌던 것이죠. 문제는 수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품질이 안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악몽 같았던 23년이 지나고 24년부터는 분기로 보면 꾸준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함께 주가도 같이 올라갔던 것이죠. 10월 31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가이던스는 영업이익 10조를 예상하고 있죠. 현재 이번 주 마감 기준 주가가 55,900원인데 만약 여기서도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이제는 5만 전자가 아니라 4만 전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각 사업 부문별 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 자체는 예상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분기별 전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개선됐는데 각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 무언가 문제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삼성의 모든 주요 사업 부문에서 성장성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도 그렇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가전, 모바일 등 모든 부분에서 꾸준한 수익을 얻고는 있는데 반대로 성장성이 안 보이네요. 야심차게 이재용 회장이 미국의 전장회사 하만을 10조 원에 인수했는데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연간 1조 원을 버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인수금액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의미죠. 게다가 모바일 갤럭시는 이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과거 갤럭시 2나 3 이런 폰을 쓸 때는 갤럭시 자체가 오히려 전 아이폰보다 효용성이 더 높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고 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렸죠. 폴더블 폰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 지금은 단종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식은 느낌입니다. 정말 주변에 폴더블 폰 쓰는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현실적인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16년부터 23년까지 연간 EPS입니다. 그리고 약 8년의 시간 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침체, 그리고 미중무역 갈등, 코로나까지 모든 것을 겪은 삼성전자의 평균 PER은 15배입니다. 그럼 올해 예상 EPS가 가이던스 기준 5,003원이니 PER 곱하기 EPS는 주가가 되는 공식으로 적정 주가는 75,000원이 됩니다. 전체 업종 평균의 PER도 16배이니 15배가 높은 것은 아닐 것이죠. EPS 자체가 이미 1분기, 2분기 실적만으로도 작년 전체를 넘어섰으니까 5,000원이라는 EPS 자체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55,900원 기준으로 34%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멀티플을 15배를 주었는데 현재 삼성의 미래 기대치가 없는 상황에서 15배를 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10배를 준다면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를 달성하고서도 4만 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4만 전자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버텨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차트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는데요. 그
그 이유는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습니다. 2개월간 2억 주가 넘는 매물을 던졌습니다. 평균 7만 원에 던졌다고 하면 15조 원을 던진 것이고 5만 원으로 봐도 10조 원이 넘는 매물을 던진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은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손절을 할 시기는 지나갔어요. 정말 손절을 원했다면 7만 원 깨질 때 손절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 손절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보진 못했는데 아직까지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평단을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있죠.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걸 보면서 과연 그게 맞을까 라고 판단하기 위한 검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삼성전자 평균 단가는 얼마이신가요? 8만원? 혹은 7만원? 그것도 아니면 6만원? 다 각양각색이실 겁니다. 보이시는 차트에서 막대 그래프는 매물대를 보여주는데요. 그 말인즉 72,000원에서 74,000원 사이의 단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7만원 위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7만원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2달 만에 주가가 20%가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말이죠. 내 평단이 7만원 아래다 하시는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고 7만원 위에 혹은 8만원이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여기서부터 대응은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평단이 8만원이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물타기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저 가장 많은 매물대인 72,000원에서 74,000원 밑으로 평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죠. 매물대가 많다는 것은 나중에 저 가격을 뚫고 올라갈 때 큰 호재가 있거나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반대로 유리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 물타기 할 돈이 없다? 그럼 그냥 존버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구조대가 오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삼성이 지금 HBM 납품을 못하고 실적 악화에 희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못 벌거나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배당도 꾸준하고요. 만약 영업 손실이 나는 회사였다면 무조건 도망갔어야 했겠지만 망할 걱정은 없는 회사에게 손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HBM 납품을 엔비디아에 하게 되겠죠. 하이닉스 혼자 전부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하나에 몰빵하진 않겠죠.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정말 정확히 반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지 다시 생각해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 7만원 이하인 분들도 결국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지금은 물타기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꾸준히 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5, 6만원대를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것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명 쌍바닥이라고도 하죠. 엊그제 4% 반등할 때 친구 하나가 와 드디어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반등하나? 했을 때 전 거기서 저건 저가 매수일 수 있다. 아직 추세적 반등이 나오질 않았고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꿈과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았었네요. 어쨌든 평단을 낮추면서 다시 7만원을 향해 갈 때 부분 손절 혹은 익절을 하고 나와야겠죠. 초장기로 보면 삼성전자의 사이클은 1, 2년 단기에 오지 않습니다. 1년에서 2년이 단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이 주식 자체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 하는 주식인 것이죠. 4, 5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차트를 봐도 업사이클 후에 3, 4년은 횡보하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이클을 타며 상승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현재로선 새로운 사이클을 탈 수 있는 무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현재 하드웨어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중화가 된다면 더욱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도 있겠죠.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삼성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도 지금의 위기를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그런 혁신적인 주문을 요구하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됐듯이 한 번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시 웅크림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